계속해서 식품 가공의 분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식품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새로운 식품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서 분류상에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대체로 가공 수단, 원료,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공 수단에 따른 분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가공은 가공 수단에 따라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리적 가공이란 도정, 분쇄, 압축, 건조, 농축, 훈연, 유화 같은 물리적, 기계적 처리를 한 가공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다른 모든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알 것도 같은데 훈연 같은 경우에는 연기 처리를 함으로써 그 풍미를 높이는 것을 말하고요. 쉽게 훈제 오리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되고요. 유화라는 것은 기름과 섞은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물리적 가공을 처리한 식품의 예에는 백미, 밀가루, 면류, 식용유, 젓갈류, 잼, 마요네즈 등이 있습니다. 마요네즈가 유화 처리를 한 가공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화학적 가공이란 원료의 가수분해, 효소 처리, 중화, 산화환원, 합성 표백 같은 화학 처리를 한 것을 말합니다. 화학적 가공에는 포도당, 치즈, 간장, 두부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물학적 가공이란 원료에 미생물을 배양하거나 효소적 작용을 한 것을 말하는데요. 생물학적 가공 처리를 한 식품에는 치즈, 빵, 포도주, 김치, 된장, 청국장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료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료는 크게 식물성과 동물성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것들은 다시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식품의 예를 먼저 본 다음에 이것의 원료들을 같이 추측해 보도록 할게요. 백미, 밀가루, 마카로니, 빵, 국수는 어떤 원료를 이용해서 식품 가공 처리를 한 것들일까요? 바로 곡류입니다. 그렇다면 전분, 물엿, 당면은 어떤 것이 원료일까요? 한마디로 당면이나 물엿이나 전분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이용하여 가공 처리를 한 식품들입니다. 서류라 함은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간장, 된장, 두유, 두부 이건 쉽네요. 콩류인 두류를 이용한 것들입니다. 잼, 주스, 젤리, 과일 통조림은 과일류이고요. 김치나 건조 야채는 야채류를 이용한 가공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참기름, 채종류 이런 거는 종실류를 이용한 가공식품입니다.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참깨를 압착하여서 만든 기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설탕, 녹차, 홍차, 커피, 코코아는 기타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요. 설탕 같은 경우에는 사탕수수, 녹차, 홍차는 그 차잎, 그리고 커피, 코코아는 그 커피콩, 코코아콩을 이용해서 만들었지요. 그래서 기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산물이 무엇인지 아나요? 임산물이란 산에서 수확하여 얻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들을 말하는 건데요. 따라서 표고버섯이나 버섯 통조림은 버섯류를 이용한 가공식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죽순 통조림은 죽순을 이용한 가공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에 해당하는 김, 미역, 다시마, 한천은 해조류를 이용한 가공식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생선, 건어물, 젓갈류 이런 거는 어패류, 햄, 베이컨, 소세지 같은 건 육류, 우유, 버터, 치즈는 우유류, 마요네즈는 달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료를 적고 보니까 가공식품이 쉽게 매칭이 될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이 마지막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어떻게 나눈 것일까요? 식품이 묶은 예를 보면서 또다시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쌀, 보리, 면류, 밀가루, 빵이 있는 1번이 있고요. 두부, 김치, 야채, 가공수산물, 냉동식품, 햄, 소세지 등이 있는 2번이 있고요. 된장, 간장, 케찹, 소스류 등이 있는 3번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차, 홍차, 주류, 주스 등이 있는 4번이 나와 있네요. 이것은 쉽죠? 1번은 주류. 그러니까 1번의 식품 예를 봤을 때 이것은 주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요. 2번을 보았을 때는 부식류, 3번을 보았을 때는 조미료, 4번을 보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호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용도에 따라서 가공식품을 분류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식품 가공 산업의 발달 과정과 전망을 연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50년대는 1950년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식량 부족 시대 그리고 농수산물을 단순 처리, 가공하는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고요. 다시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그리고 소규모로 그러니까 간의 수공업 정도로 소규모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아주 낮은 기술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960에서 70년대까지는 식량 부족 시대에서 이제 충족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월남 파병, 중동 건설 붐 이런 걸로 서구식 식품 도입과 소비가 확대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빵, 과자, 맥주, 커피, 음료 이런 것들의 생산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1990년도 이후에는 국민소득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산업화, 도시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발전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식생활 또한 고급화, 다양화, 편의성, 안정성, 건강성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고급화, 다양화, 편의성, 안전성, 건강성을 추구하는 나라 식품 산업의 2차 성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레토르트 식품이나 즉석 식품,
건강보조식품,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이나 소비가 증대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식품의 간편성,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2010년 이후에는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라서 소비 트렌드도 점점 변화를 맞이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따가 뒤에 배우게 될 식품 이력제 같은 것도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친환경 제품, 환경 친화적인 제품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IT나 4차 산업시대에 맞춰서 IT나 NT, 이러한 신기술을 융합한 식품 산업이 점점 도래되고 있다는 것을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시 첫 시간 간단한 오리엔테이션과 식품 가공 기술의 정의와 목적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식품 포장과 안전에 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